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두 가지 국제 외교 소식이네요. 하나는 한국 정부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 이걸 두고 국내외에서 좀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의 휴전 합의 소식입니다. 이 두 사건이 지역은 다르지만 현재 국제 질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당신께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그 핵심 정보를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먼저 한국 정부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부터 볼까요? 일본 니케이 신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렇게 정상회담을 좀 구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 한국은 국내 현안 같은 걸 이유로 불참을 했어요. 펜앤마이크 TV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외교 참사다.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상황을 뭐랄까 블루팀 대 레드팀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국이 당연히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 그러니까 블루팀에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이번 불참 결정이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레드팀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교적으로 실패했다. 뭐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과거 정부 때도 불참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중국, 러시아 문제가 훨씬 심각해졌으니까 상황이 다르다. 이 점을 강조하거든요. 네. 실용 외교, 국익 우선 이런 걸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한미 동맹에 좀 균열을 가져올 수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 자료 보니까 G7 정상회의 때까지 언급하면서 외교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더라고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고. 네, 맞아요.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다고 전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실의 해명 방식,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해명 방식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 추미애 의원 발언 논란도 같이 다루는데요. 특히 미국을 비판한 내용, 이게 해외 커뮤니티 같은 데 퍼지면서 이거 한국 전체 입장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게 심하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좀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죠.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쏜 거, 이것도 국내에 제대로 안 알려지고 정부 대응도 좀 미흡했다. 이런 비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이렇게 여러 시각에서 분석되는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중동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완전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한 10일 정도 군사 충돌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연합뉴스TV 자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연합뉴스TV 자료를 보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랑 이란 간에 직접 소통 채널이 가동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격에 보복을 하긴 했지만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하는데요. 그러니까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사전에 통보를 했다고요? 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카드보다는 제한적으로 보복하고 휴전에서 내부 안정을 꾀하는 게 더 중요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충돌로 이란 핵시설 피해가 꽤 크고 중동 내에서 영향력도 좀 약화된 반면에 이스라엘 입지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이란 핵개발 같은 갈등의 물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한쪽 자료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서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다른 쪽 자료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국제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한편에서는 한국의 나토 불참이 동맹 관계에 대해서 중대한 오판이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안에서 여전의 분쟁 해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당신께서 지금 한국의 외교적인 위치,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동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 방향, 그리고 한미 관계의 중요성,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분석, 그리고 미국의 중동 휴전 중재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두 가지 국제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동맹 관계에 좀 경고등이 쳐진 듯한 느낌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의 외교력이 작동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 자료들이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랑 또 강대국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한국 외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관점들을 바탕으로요. 이 변화하는 국제 무대 위에서 한국의 가장 좋은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